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서양철학을 10여 년 공부하다가 동양철학으로 학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유학 중에서도 퇴계 학문을 이제 40여 년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철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우주 자연 가운데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이제 철학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철학과 와서 이제 철학 수업을 들어보니까 철학자들이 그 진리를 인식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고 자신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참 내 생각하고 많이 다르구나 해서 방황을 하기 시작하고, 제대할 무렵에 이제 향교에 찾아가서 대학과 중용을 배웠습니다. 대학 중용을 배우고 나니까 아니네. 여기는 인간이 우리가 이제 그 삶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하네. 이거로구나 하고 이제 전공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76년에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한학연수생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가지고 지원해서 이제 그때 5명이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이제 한학연수생 모집, 이게 어떤 제 이제 학문 인생의 방향을 열어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 재단에서 이제 장학금을 책정했는데, 그때 아마 우리가 5년 제도였는데 5만 원, 8만 원, 10만 원 해서 이제 3년 차부터 1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5만 원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 5명 중에 한 분은 교사를 하다가 왔어요. 교사 월급보다 좀 많았습니다. 한 사람이로서 독방을 쓰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걸 계산하니까 한 5만 원 정도 나오더라. 해가지고 제가 5년 동안 이제 지원을 받은 것이 저 학문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저희 한문을 공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그런 것도 생각 못 하고 있는데, 최종현 회장님께서 이제 딱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시는데, 전혀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아마 앞으로 이제 한 20년, 30년 지나면은 아마 세계가 하나로 될 거다. 그러면 자네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외국 어디 나가서 강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의식을 아마 제일 먼저 심어주신 분이 이제 그 회장님이시고, 매년 그 이천에 농장에 있어가지고 농장에 가서 이제 우리 함께 식사도 하고 가든 파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회장님 말씀이 그 목재를 많이 심었다고 했어요. 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심었는데, 얘들이 이제 하루에 이런 식만 벌어주면은 우리가 얼마 뒤에 대학을 만들 수가 있다. 인재 기르는 건 100년 사업이니까 인재들 기르고 그러고 사업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잊을 수 없는 거는 우리 그 박규희 사모님. 사모님한테 엄청난 이제 그 관심을 받고 총애를 받았습니다. 해마다 이제 워커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해주시고, 저희들 시험을 자주 봤어요. 제 이제 일기들은 사서삼경을 2년 반 만에 다 외웠습니다. 다 외운다는 게 어떻게 외우는 걸까요? 처음엔 한 과씩 한 장씩 외워가지고 반 끝나면 반 전체를 외워야 되고, 책이 다 끝나면 전체를 다 외워야 돼요. 머리에 메모리 오버가 오는 거예요. 읽어도 내가 읽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소리만 나지. 유학 4.3경 하면은 봉건주의 이데올로기로 우리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4.3경 외울 때 딱 보니 아 봉건주의 이데올로기 맞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뭐 책을 벽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내가 먹고 살려고 이걸 외워야 되나 하고 불평불만도 많이 했는데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논에 나오는 글구가 몇 개 보이더라고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절길낙자가 보였어요. 절길낙자가. 하기 시접지 불영연로 기쁨이죠. 유붕자운박래 불영낙호 낙이죠. 쭉 안에 들어가면 낙자가 많이 나옵니다. 논어 속에. 즐거움을 모르면 군자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들이 살살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뭔가 좀 다른 게 있네. 뭐 지지자 불효 호지자 호지자 불효 낙지자 아는 자가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가 즐거워하는 자 못하네. 뭔가 하여튼 인생의 즐거움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 권위주의에서는 즐거움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유학의 봉건주의 이데올로기나 권위주의만은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학문으로서 유학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퇴계성을 알게 되고 퇴계란 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가 3,000수 가까이 되고 편지가 3,000통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해요. 남기신 작품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도산서당에 걸려 있는 완락제, 유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주경, 경을 주로 하되 집의 의를 쌓는 공부도 필요하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망, 비조, 점융통, 망 잊어버리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고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진리와 융통하게 될 것이다. 바로 경과 의를 실천함을 통해서 이제 진리에 도달한 과정을 아주 멋지게 읊고 계시는 시를 제일 좋아합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퇴계 선생 450주년 귀향길 걷기 행사라고 해가지고 봉원사에서 도산서원까지 12일 동안 걸었습니다. 도포 입고. 학문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 전구조로구나 이런 걸 늘 생각합니다. 겉에는 우리가 굳어 있는 몸의 세계고 안에는 우리 소통되고 있는 기운의 세계고 더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마음의 세계, 영성의 세계고 그래서 삼청으로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면 그 삼청을 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제 마음 다스리기인데 마음을 공부하는 쉽지 않습니다. 유학에서 기본이 마음은 몸의 주인이다. 힘이 없으면 주인이 못 됩니다. 주인이 못 돼요. 바로 마음은 자기 몸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교육에서 마음을 안 가르치니까 머리는 그냥 정보가 엄청나게 많고 한데 마음을 몰라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50대 이상 되는 분들한테 마음이 삶의 주인 맞습니까? 하면 되게 끄떡끄떡합니다. 대학생들한테 가가지고 마음이 몸의 주인인가 하면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마음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과학자가 될 수도 없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현대사회 걱정하는 게 현대사회는 병리학만 많지 바른 학문이 사실 없는 거예요. 마음을 가르치는 게 제일 바른 학문이에요. 마음이 주인되는 삶의 삶, 마음이 주인되는 문화, 마음이 주인되는 학문 이것이 이제 언제 찾아질지 저는 뭐 그걸 위해 최선을 노력할 것이고 적어도 부동심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단계 그 정도 가야만 정치라든지 뭐 또 전혀 의견이 다른 과학자의 토론이 이런 게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과학자들과도 마음껏 토론하고 또 과학자에게 배우고 과학자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함께 공부하면서 과학과 도학이 이렇게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시대 막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학은 도를 진리로 삼는 인간 완성의 학문 체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극도를 저작하시고 또 태극도서를 만드신 염계 주도니 선생 이분은 그 유학의 이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인은 자연과 같이 되기를 희망하고 현인은 성인이 되기를 희망하고 또 선비들은 현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그 유학의 이상 속에서 우리가 유학의 정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횡거 장제 선생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위해서 마음을 세우고 또 살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도를 세우고 또 지나간 성인을 위해서 끊어진 학문을 개성하고 또 후대 만세를 위해서 태평을 연다. 이것이 학자들이 이제 학문의 이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학은 대상지향적 학문이 아니고 바로 주체인 인간의 완성을 지향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향과 방법이 객관적 인식을 중시하는 서양의 과학과 매우 다릅니다. 서양이 이제 사실 인식을 중심으로 객관적 학문인 과학을 발전시킨 데 반하여 유학은 도덕을 중심으로 인격을 완성하여 성이 되는 학문이 성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조선이 낳은 가장 위대한 우리 유학자인 퇴계 이황 선생은 성학 10도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하셨고 율곡 이희 선생은 성학 지묘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신 것입니다. 바로 성리학, 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문의 목표는 성인이 된다. 훌륭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 학문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학에서는 도의 뜻을 두고 도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공자 때부터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선비라면 도의 뜻을 두어야 한다. 나쁜 옷, 나쁜 음식을 싫어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함께 의논할 대상도 되지 못한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우리 학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도가 뭐기에 그야말로 진실이 아닌 얘기는 입에 담지 않으시는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도를 안다, 도를 깨닫는다. 이런 것이 유학의 주된 문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그게 무슨 학문이냐? 도를 아는 것이 어떻게 학문인가? 뭐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 10년 정도 서양 철학을 공부하다가 동양 철학으로 석사 논문을 쓰고
박사 논문을 쓰고 했을 때 대부분 교수님들이 다 이제 서양철학 전공하는 분들이었으니까 끊임없이 이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도대체 학문이냐, 무당푸닥거리 하는 거냐, 심하게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전을 펼쳐 보면은 학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서양의 사이언스를 갖다가 학문으로 번역한 거는 유학 경전에 나오는 학문의 용어를 빌려다 쓴 겁니다. 논어를 펼치면은 제일 첫 구절이 뭡니까?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왔을 때는 또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몰라주어도 불평하지 아니하니 군자가 아니한가. 바로 책을 펼치자 말자 학자가 나옵니다. 공자 자신은 자기 일생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15살이 돼가지고 학문의 뜻을 두고 30살이 되어서는 삶이 확립이 되고 40살에 대해서는 사물에 미혹되지 않게 되고 50살이 되어서는 천명을 알게 되고 60살이 되어서는 기가 부드럽게 되고 70살이 되어서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중용에 가면은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 이 5가지를 얘기하는데 넓게 배우고 배워서 모르면 자세하게 묻고 또 자세하게 물은 다음에는 신중하게 스스로 생각하고 또 생각한 다음에는 밝게 옳은 것인지 아닌지 선인지 악인지 밝게 구별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이 있었을 때 독실하게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박학신문, 배우고 묻고 하는 것이 학문이다. 근데 배우고 묻고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유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일능지 기백지, 남들이 한 번 만에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으면 자기는 100번을 실천하고 남이 10번 만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으면 자기는 1000번 노력을 한다.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은 비록 어리석은 사람도 밝아지고 나약한 사람도 강하게 될 것이다. 맹자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마음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해야 하는 길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 길을 버리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또 어진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찾을 줄도 알지 못하니 참 슬프구나. 사람들이 개나 닭을 놓치면은 그걸 찾을 줄 아는데 마음을 놓치고는 찾을 줄을 모르는구나. 학문의 도란 다른 게 없다. 자기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 학문일 따름이다. 그래서 바로 인과 의를 얘기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또 마음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욕망대로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은 이제 맹자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겐 도가 있다. 사람의 삶에는 마땅한 삶의 길이 있다.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하게 살면서 그 도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면은 사람이 짐승과 같게 된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가 있어야 하고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하고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이에는 순서가 있어야 되고 친구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친함이나 의나 구별이나 차례나 신의 이런 것이 이제 유학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이제 인간 삶의 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요 수도지위 교라. 하늘이 인간에게 명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 본성에 따르는 것이 도고 그 도를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다. 인간의 본성에 따르는 삶, 인간 본성에 따르는 실천이 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자에게는 9가지 생각하는 게 있는데 밝게 보기를 생각하고 뭔가 어떤 것을 들을 때는 또 밝게 듣기를 생각하고 또 안색은 온화하기를 생각하고 용모는 공손하기를 생각하고 말을 행할 때는 또 충심에서 나오기를 생각하고 일이 있을 때는 공경하기를 생각하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묻기를 생각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이제 화는 뒤에 닥치는 어려움을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물건을 얻게 되면은 그것이 의리에 합당한지를 생각한다. 보는 것, 듣는 것, 안색, 용모, 말, 일, 의심나는 것, 분노, 또 어떤 사물을 새로 얻는 것, 우리 삶에 다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모든 삶의 현상에는 다 최선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성에 따르는 것이 삶의 도다. 근데 바로 본성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거죠. 서양의 학문은 객관세계의 법칙을 아는 것이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유학의 목표는 내면에 있는 인간의 본성을 알고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를 온전하게 알고 온전하게 실현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또 유학의 목표는 바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서양의 학문과 동양의 학문이 서로 어떤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나는 우리 인류 문화의 현상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도를 사람이 알 수 있는가? 과연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우리가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주름계 선생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지은 이제 통서라고 한 책에 나오는 말인데 성인을 배워서 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제 어떤 제자가 물으니까 될 수 있지. 그럼 요체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지. 뭐 좀 묻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일이 요체다. 그걸 얘기합니다. 선문답 같습니다만은 하나가 요체다. 저는 이제 하나를 하나됨이라고 합니다. 하나됨이 요체다. 하나됨이란 뭐냐? 하나됨이란 욕심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욕심이 없으면은 고요할 땐 마음이 텅 비게 되고 사람이 또 활동을 하게 되면 곱게 행동하게 된다. 고요할 때 마음이 텅 비면은 밝아지게 되고 밝아진다는 인식 능력이 밝아지는 겁니다. 인식 능력이 밝아지면은 사물에 다 통하게 된다. 또 우리가 이제 움직일 때 곱게 되면은 사람이 공적이 되고 공적이 되면은 우리가 사람이 넓어진다. 인간이 밝아서 통하고 공적이어서 넓어진다면은 이런 사람이면은 거의 성인에 가깝지 않느냐. 바로 마음이 하나가 되면 마음에 욕심이 없어지면은 바로 인간에게는 밝은 인식 능력이 있고 또 그 밝은 인식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태어나기를 본성을 부여받아서 태어나서 본성 속에는 인식 능력과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유학의 이제 인간론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도를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배워가지고 알고 어떤 사람은 고생해서 아는데 하지만 알고 나서는 다 마찬가지다.
또 어떤 사람은 도를 편안하게 행하고 어떤 사람은 참 도가 좋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롭게 여기서 행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행하는데 성공하면 다 마찬가지다. 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라고 하는 것이 자기 본성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본성이 무엇인지 알고 본성에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학에서는 마음을 세우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마음을 세우기 위하여 유학은 경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거경, 궁리 해가지고 성리학의 양대 기둥으로 얘기하는데 불교의 참선이라든지 고요할 정자와 유사한데 유학의 경은 고요할 때나 움직일 때나 항상 유지돼야 되는 태도로서 이제 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유학에서는 성인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본성을 알고 본성을 실현하는 자가 성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할 성, 진실함 그 자체를 하늘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진실 그 자체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힘쓰지 않고도 중용을 행하고 생각하지 않고도 도를 얻어가지고서 자연스럽게 도에 맞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이제 성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중용 이제 22장에 가면은 이제 그 성인의 능력을 표현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천하에 지극히 성실한 사람, 천하에 지극히 진실무망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본성을 다 알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의 본성을 다 알 수가 있으면은 더 나아가서 남의 본성을 또 다하게 할 수도 있고 남의 본성을 다하게 할 수가 있으면은 사물들, 식물과 동물들의 본성을 다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천하의 지극한 성인은 총명예지, 지극한 성인은 기도 밝고 눈도 밝고 지혜도 밝아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관대하고 너그럽고 또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품은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의 또 꿋꿋하고 굳센 기운 그리고 강한 기운은 뭔가 정의를 굳게 지키기에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인이 되면은 바로 이런 그 인의 예지의 능력을 다 갖출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성인이 되면은 하늘처럼 넓고 연못처럼 깊고 깊어서 바로 그런 넓고 깊은 인격에서 때때로 그냥 삶이 이렇게 분출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성인이 됨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바로 지극한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뭐 천하를 다스릴 수가 있고 또 모든 사람의 근본을 세울 수도 있고 또 천지의 화육을 알 수도 있고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양은 과학을 발달시켜 이 자연으로 하여금 인간의 욕망에 복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은 인간은 욕망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면의 인간이 따라야 하는 명령이 본성으로 내재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 하늘이 하는 생명 창조의 사업에 동참해서 도우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공부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과학 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유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어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인간 완성에 한 발치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